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 라이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 권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서는 은행의 보안 카드와 같은 기능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곤 하는 집문서는 등기 권리증을 말합니다. 그럼 등기 권리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 표시가 있기도 하고 이 표시가 없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표지는 단순히 표지를 만들어 붙여준 것일 뿐입니다. 아무런 법적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쓰여진 A4 용지 한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필 정보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죠. 이 딸랑 A4지 한 장이 집문서이고 등기 권리증입니다. 모든 것은 등기소에 이 집이 누구 집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지게 되는 실물로는 이 A4 용지 한 장인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자, 그럼 이 집문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가 필요한 경우로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입니다. 위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 필요로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떼면 뭐가 나올까요? 자, 떼어볼까요? 뒤쪽에 노란색 부분에 이런 것이 쓰여 있어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설정,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등기 권리증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일련 번호, 순번 비밀번호입니다. 등기 필증 제출에 가름할 수 있는 것이 등기 필정보 보안 스티커의 일련 번호와 순번 비밀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순번 1번에 4803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이 그 순번에 대한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 설정을 50번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와 관련된 Q&A를 알아보도록 하죠. 질문 1. 보안 스티커 아래의 주의사항으로 이 스티커를 함부로 떼어내지 말라고 하는데 떼어내도 상관없나요? 답변. 등기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등기 권리자 본인의 허락 없이 떼어내면 안 됩니다. 즉, 권리자는 떼어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 순번에 대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50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는 동네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급된 것으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보안 스티커 내부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누출되면 다른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번호도 필요하지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이것만 가지고 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법무사에서 전화가 와서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 번호와 50개 비밀번호 부분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등기 필정보 필증을 대신해서 그게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보내줘도 되나요? 답변. 일련 번호와 한 개의 순번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모두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무사분은 아마도 이미 사용한 순번이 있을 경우 또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하고 그때마다 다시 임대인에게 묻기가 귀찮기 때문에 50개를 모두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 처리를 위해서는 단 한 개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은행에서
모두 알려달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답변. 아까 얘기한 질문과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혹시 사용한 번호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50개를 모두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50개의 비밀번호가 모두 사용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래의 등기 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2016년 11월 7일 개정에 따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50개 한 이후에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집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실하면 이 문서는 다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소유권 이전 시 단 한 번만 교부되는 서류로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 확인 서면이라는 것을 통해 등기 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면의 발급은 등기 의무자, 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위임 처리할 수 있고 약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가볍게 알아본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같이 공부해본 내용을 참조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